지금 시작하는 초보셀러의 상품은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도, 리뷰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준 파워셀러의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보다 오히려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이 우리도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찾은 채널 구대는 구대표. 안녕하세요. 구대표 구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무조건 월백 구매대행 입문 강의 1강을 시작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기타 행정 업무 처리와 쇼핑몰 마켓 가이드 등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대리인 구대표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1탄 무조건 팔리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월백 강의 시리즈는 그냥 보고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네이버 구대는 구대표 카페에 추가 자료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초보자분들이 어떤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왜 내가 등록한 상품은 팔리지 않는가? 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할까요? 구매 대행으로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뻔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무비에 해당되는 상품.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증이 복잡한 상품. 전자제품, 디지털 가전상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나 방송을 타서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개된 상품들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 상품. 계절별, 행사별 이슈가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제조 혹은 수입업자들이 재고를 구비하기 어렵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상품을 고르고 소싱하시면 됩니다. 2주를 기다릴 만큼의 희소성이 있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기본적인 상품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지 감이 조금 왔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상품을 찾는지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상품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방법은 벤치마킹 소싱 방법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적용되는 안전한 방법이며 구매 대행에서는 기존 셀러의 상품을 모방해서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등의 마켓에서 상품을 찾고 해당 판매자의 상점을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판매 이력이 있는지, 리뷰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참고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셀러 혹은 리뷰나 구매 건수가 많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처음에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판매되었으니까 리뷰가 좋으니까 시장이 크고 나도 판매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초보셀러의 상품은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도, 리뷰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준 파워셀러의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보다 오히려 씨앗이나 새싹셀러의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이 우리도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우리는 반자동 프로그램 셀러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가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셀러의 상품 혹은 리뷰나 구매 건수가 많은 상품은 이미 고인물 셀러가 자리 잡은 시장이라 초보자인 우리에게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빅파워셀러의 리뷰가 많은 상품을 보면서 어떻게 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마진 없이 그냥 판매하는 건가요?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구매 가격이 내려가서 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마진이 없더라도 판매자 등급 유지를 위해 미끼 상품을 만들었다 정도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가 커도 고인물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장보다
파이가 조금 작더라도 신규 셀러가 비벼볼 만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진입해서 조금씩 파이가 큰 시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소싱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을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하되 고인물이 잘 파는 상품을 위주로만 소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굳이 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살리려면 상품 하나하나에 힘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될 확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작은 상품을 위주로 소싱하면 판매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빈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다양한 상품군을 소싱합니다. 단, 유아동이나 의료기기 등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은 구매 이력이 있더라도 절대 소싱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초보자가 이제 막 등록한 상품도 판매가 이루어질까요? 최신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최신성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쇼핑몰 플랫폼은 입점한 판매자에게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셀러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빅파워 같은 고인물 셀러만 밀어준다면 당연히 신규 셀러의 유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셀러에게 특정 기간 동안 가산점을 주고 노출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최신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품을 상위 노출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너무 크지 않은 상품 중에 일부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서 상품을 등록한다면 우리에게도 판매 기회가 옵니다. 벤치마킹은 안전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에만 치중하면 너무 똑같은 상품만 소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소싱 방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목적성이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팽글 의류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팽글 의류는 일반적이지 않은 의류입니다. 무대 의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원래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팽글 티셔츠, 스팽글 바지, 스팽글 니트 등의 의류를 꽤 쏠쏠하게 판매했습니다. 그 외에 벨리댄스 의류, 탭댄스 슈즈 등 얼마든지 목적성 있는 상품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각자의 직업 혹은 관심사나 취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희소성 있고 특색 있는 상품을 찾아서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제 관심사인 자동차 관련 상품을 소싱해서 괜찮게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테슬라의 모델 Y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모델 Y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 자동차 관련된 주변기기나 상품이 예전보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워드 관련 소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 이상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소싱하게 됩니다. 그러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에 유명하지 않았던 상품이 새로 소개되면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참고하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트, 셀러라이프, 판다랭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네이버 검색 결과 혹은 네이버 데이터랩 기반의 정보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사이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 소싱한 상품과 관련되고 비슷한 상품을 찾을 때에는 셀러라이프에서 참고하는 편이고 소싱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추가로 찾을 만한 비슷한 카테고리의 다른 상품을 찾을 때에는 판다랭크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는 최근 트렌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구대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템 스카우트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아이템 발굴을 클릭합니다. 찾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주제별 키워드 탭을 클릭합니다. 구매 대행에 적합한 카테고리인 생활건강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제 추가하기를 눌러서 7일 전에 없던 7일 전 대비 급상승 키워드를 선택해 줍니다.
한 주 혹은 한 달 단위로 선택 가능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규 키워드와 급상승 키워드를 확인해서 고객의 수요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상품이 보이네요. 계란 트레이, 인덕션 냄비, 실리콘 핸들 커버, 얼음 주머니, 골프 얼음 주머니 정도가 눈에 띕니다. 여기서 얼음 주머니나 골프 얼음 주머니의 경우 누가 봐도 시즌성 키워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활 건강 외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인해서 등록하면 즉각 할인할 만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매 대행 소싱에 가장 영향을 주는 TV 예능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진들이 사용하고 보여주는 상품은 방영이 된 이후 폭발적으로 검색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잠깐을 노려서 판매를 이뤄낼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수요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제대로 유행이 되고 자리 잡는 아이템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 혹은 수입업자나 고인물 셀러에게 파일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키워드 소싱 방법은 생각날 때 가끔 한 번씩 하면 좋고, 이 방법에 너무 집중하면 기본적인 소싱에 대한 이해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에 함부로 출연진이나 TV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회해서 상품명을 만들어줍니다. 키워드 사이트를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혹은 시즌별 상품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즌성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월간 구독표 콘텐츠에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해당 영상 시청 바랍니다. 벤치마킹 소싱도, 키워드 소싱도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싱입니다. 소싱할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 판매자가 팔고 있고 리뷰도 좋다고 해서 팔면 안 되는 상품을 절대 소싱하지 마세요. 황금 키워드로 오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 브랜드나 판매 금지 품목과 관련된 키워드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 키워드는 브랜드 키워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 확인해서 브랜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소싱하세요. 자, 그럼 1강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기존 셀러의 상품을 벤치마킹 소싱한다. 2번, 고인물 셀러보다 우리와 비슷한 초보 셀러의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유리하다. 3번, 다양한 상품을 등록하여 최신성으로 노출되는 기간 동안 판매될 확률을 높인다. 4번,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될 확률을 높인다. 5번, 내가 알고 있는 분야의 상품을 소싱해서 나만의 상품을 찾는다. 6번, 키워드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7번, 남이 팔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하면 안 되는 금지 품목을 소싱해서는 안 된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꾸준하게 소싱하면서 판매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구매 대행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와 상품 소싱하는 요령이 발전합니다. 일단 빠르게 많이 소싱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구대능 구독표 카페에 무조건 월백 강의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